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스피는 최근 몇 달 사이 수백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국장 회복세, 코스피 강세 지속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도 카페도 단톡방도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분명 시장은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분명히 뉴스 보고 샀고 전문가 말도 들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는데 도대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트에서 오늘 하루만 전 품목 50% 세일 이라는 문자를 받고 신나서 달려갔습니다. 장바구니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상품들이 하나둘 품절입니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오늘 새벽 일찍 오신 분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코스피가 딱 이랬습니다. 세일 문자는 뉴스였고 새벽에 먼저 온 손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고 지금이다 하며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누군가는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쓸어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새벽에 왔을까요? 코스피 상승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안에 우리가 몰랐던 수급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마트 얘기 기억하시죠? 세일 문자 받고 달려갔더니 새벽에 온 누군가가 이미 다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사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의 이번 상승 안을 뜯어보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논의. 코스피가 5200선을 향해 오르던 그 시기 이 상승은 진짜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뒷받침한 이유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5200선을 넘어서면서부터 특별한 호재도인이 없는데 지수가 올라갑니다. 개인도 기관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차트는 혼자 위로 달려갑니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마치 누군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요. 세일 당일 진짜 알짜 상품들은 매장 오픈 전에 이미 정해진 사람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도 카트는 이미 비어있죠. 5200선 이후의 코스피가 딱 이 구조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외국인 기관입니다. 수급 데이터를 열어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시점과 두 번째, 즉 상승 시점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우리가 이제 국장이다 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카트는 이미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감정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규칙 안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그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우리도 적어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걸까요? 환율이었을까요? 금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 계산의 내막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 이유나 환율 때문이었을까요? 금리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딱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은 사실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달러가 강세였던 시기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같은 1달러로 더 많은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트로 치면 그냥 세일도 아니고 환율 덕분에 가격표가 추가로 30% 더 내려간 상황이었던 거죠.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은 달러로 사는 초특가 상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코스피 PBR이 글로벌 주요 증시 평균 대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다른 나라에 있으면 두 배 값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한국에서는 반값에 팔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건 신호입니다. 언젠가는 제 값을 찾아갈 자산이라는 신호요. 그 세 번째는 정책 모멘텀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논의. 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려줘야 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싸게 사두면 정책이 실현될 때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시가나 수익이 2배가 된다. 포커 고수는 패가 좋다고 바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고 베팅판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환율, 밸류에이션, 정책. 세 장의 패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대규모 매수를 시작한 겁니다. 뉴스는 이미 오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르기 전에 이유를 계산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새벽에 먼저 마트에 간 사람과 세일 문자 받고 달려간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순간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항상 한 박자씩 늦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구조적인 이유를 그리고 그게 왜 우리 잘못이 아닌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주식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지금 사도 돼? 라는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라. 지금이 기회다. 그 종목은 위험하다. 다들 다른 말을 하죠.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가 들어갔더니 그 타이밍이 꼭지였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 박자 늦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과 우리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이 메워지지 않는 세 가지 간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격은 정보의 속도입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에는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환율, 금리, 정책 변화, 기업 실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경제 뉴스를 읽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어젯밤에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뉴스는 우리한테 오는 순간 이미 오래된 정보입니다. 두 번째 강역은 도구의 차이입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공매도와 파생 상품을 자유롭게 씁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요, 사거나 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싸우는데 무기가 애초에 다릅니다. 세 번째 강역은 자금의 크기입니다. 수십조 원을 한 번에 움직이면 시장 자체가 바뀝니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어디에 올라탈지를 결정하는 쪽이죠. 미니맵 없이 싸우는 사람과 풀 정보를 보면서 싸우는 사람의 대결. 실력이 같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외국인 기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딱 이 구도입니다. 미니맵도 없고 무기도 다르고 인원도 적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실력이나 판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같은 링에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게임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면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미니맵이 없어도 파도의 방향을 읽는 법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꺼내 보겠습니다.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서퍼는 파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크게 오는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시장의 파도를 만드는 쪽이라면 개인 투자자는 그 파도의 방향과 타이밍을 읽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불공평한 게임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파도를 읽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의 순매수 데이터를 뉴스보다 먼저 보는 습관입니다. HTS나 증권사 앱을 열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외국인이 며칠째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 어딘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데이터로 먼저 확인하는 거죠. 세일 문자 오기 전에 마트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늦다는 원칙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포털 경제 뉴스 일면에 특정 종목이나 섹터 이야기가 뜨기 시작하면 그건 시장이 이미 그 정보를 소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뉴스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달려가면 대부분 꼭지 근처에서 사게 됩니다. 뉴스는 참고하되 매수 신호로 쓰지 않는 훈련. 한 번 몸에 배면 완전히 다른 시각이 생깁니다. 세 번째, 가격 차트와 함께 수급 흐름을 반드시 같이 보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어도 외국인이 팔고 있다면 그 상승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횡보하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다면 그건 다음 상승의 준비 구간일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는 건 지도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급을 함께 보면 적어도 방향 표지판 하나는 생기는 셈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으로 외국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외국인이 만든 파도에 조금 더 현명하게 올라타는 것입니다. 파도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파도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외국인들이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수급 데이터를 직접 열어서 지금 조용히 쌓이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다음 장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다음으로 노리는 곳이 어딘지 혹시 이미 짐작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반도체? AI 관련 종목? 아니면 2차 전지?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급 데이터를 직접 열어보면 지금 조용히 쌓이고 있는 곳은 우리 예상과 살짝 다릅니다. 그 이유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음 타깃들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뭐가 오를 것 같냐가 아닙니다. 지금 뭐가 가장 싸냐입니다. 3장에서 말씀드렸던 PBR 얘기 기억하시죠? 기업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가?
외국인 기관들은 이 기준을 섹터 단위로도 적용합니다. 지금 그 기준으로 낙폭이 크고 회복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섹터에 외국인 수급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 섹터는 금융과 산업재해입니다. 반도체나 AI 테마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뉴스에 안 나온다는 건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덜 몰렸다는 뜻입니다. 마트로 치면 행사 플래카드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코너에 외국인들이 조용히 카트를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주는 금리 환경이 바뀌는 시점에 수혜를 받는 구조이고, 산업재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붙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쌓고 있다는 건 타이밍의 힌트이지 확정된 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봤을 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2단계, 외국인의 3가지 계산, 우리가 한 박자 늦은 구조적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그 결론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사실 처음부터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시장은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꺼내왔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2단계, 외국인의 3가지 계산,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정보가 많다고 이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더 빨리, 더 올바른 것을 보는 사람이 앞서는 시장입니다. 뉴스를 열심히 읽고 전문가 말을 귀담아 들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보들이 우리 손에 닿았을 때는 이미 시장이 한 발 앞서 반응한 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일 문자를 받는 시간과 새벽에 줄 서는 시간은 애초에 달랐습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어제 여러분보다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코스피 차트 하나를 봐도 이제 다르게 읽힐 겁니다. 그 상승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습관 하나가 수익률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세일 문자 받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코너에 플래카드가 없는지, 어떤 카트가 조용히 채워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새벽에 완벽하게 줄 설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마트 문이 열리기 전에 입구 근처에는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외국인 수급 PPR 밸류에이션 정책 모멘텀, 이건 한번 알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머니잼은 다음에도 그 변화를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들여다보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그리고 다음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앱 화면을 직접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주제가 됩니다. 잠깐 영상 끄기 전에 딱 1분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들 솔직히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수급, 외국인 전략, 밸류에이션.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봤습니다. 그 말은 이미 평균보다 한 단계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1분이 그냥 지나가면 아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딱 3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상승엔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펀더멘털이 만든 1단계와 외국인 수급이 이끈 2단계. 외국인은 환율, 저평가, 정책이라는 3가지 패를 동시에 읽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그 구조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전략의 시작입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가져가셔도 됩니다. 뉴스가 나올 때가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쌓일 때를 먼저 보는 습관, 이것 하나입니다. 화려한 기법도 아니고 비싼 리포트도 필요 없습니다. HTS 열고 외국인 순매수 탭 한 번 더 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마트 입구 근처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잼은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대신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들여다보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머니잼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을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지금 눌러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게 뭐든 적어주세요. A. 나도 뉴스 보고 꼭지에 샀다 B. 외국인 수급 보는 법 더 알고 싶다 C. 이런 주제 다뤄줬으면 좋겠다 D. 처음으로 수급이 와닿았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머니잼의 첫 문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